네, 2018년도 반도체 사이클과 현재 AI 사이클, 반도체 그런 사이클이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CPU가 병목이었고, 지금은 GPU랑 이 HBM이 병목입니다. 특히 지금 HBM,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 병목입니다. 그래서 이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엄청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CPU가 병목이 생기니까 더 이상 이 데이터 센터에 이런 걸 만들 수 없죠. 그렇다 보니 CPU도 있고 GPU 있고 뭐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CPU가 없다 보니 당연히 디램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은 클라우드 업체들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반도체와의 공급 가격을 다운시키겠죠. 수요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급격한 그런 사이클이 끝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있죠. 그래서 그게 메모리 용량, 대역폭 증가 속도가 계속 많아지죠. 특히나 이 GPU는 이제 루미니가 오면서 이 HBM 용량을 3배나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GPU가 좋아질수록 당연히 이 HBM 이런 메모리 반도체도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GPU는 많이 발달했지만 지금 그만큼의 메모리 반도체가 증가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요거 2018년도에 왜 폭락을 했는가 보면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메모리 재고를 과다하게 쌓아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인텔 CPU 공급.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나노미터 요거를 조금 과감하게 14에서 10으로 과감하게 시도를 했지만 어떻게 됐죠? 요게 조금 이 공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막 AMD가 새로 또 만들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CPU가 부족했습니다. 서버를 못 만들게 되고 클라우드들이 구매를 일시 중단하니까 당연히 메모리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사는 기업은 특히 이제 2018년도 2016에서 18년도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았죠. 그때는 이 모바일이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한 30에서 40% 정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이제 PC가 가장 적었고, 이제 여기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서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증가를 했고, 이것도 모바일도 계속 증가를 했다. 그렇다고 보니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점점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2018년도에도 장기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가 이렇게 공급이 적어지니까 거의 뭐 단합해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계속 줄였죠. 그래서 이 장기 공급 계약은 이제 하한가를 정해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 헐값에 팔게 되는 거죠.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안 좋아졌다. 하지만 현재는 AI 사이클이 돌았고 공급 확보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한선은 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그런 장기 공급 계약이랑은 다르죠. 그리고 전망적으로 봤을 때 이 캐펙스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팹 물량이 본국 공급되는 2028년. 이게 팹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만들어내는 이 이제 공장이라고도 하죠. 이런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말하는데 이제 공장 자체의 그런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니까 하이닉스, 삼성에서도 이런 공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거의 뭐 최소 2에서 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이런 공장 입현 물량을 많아지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 많아지는 이 시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램 가격, DRAM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LTA랑 다르니까 어쨌든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부족은.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단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상단 없고 하단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나머지의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그래서 LTA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순 할부 물량을 넘어서 다음 세대 제품의 제고까지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였죠? 이거는 뭔가 가격 조정을 조금 더 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공급 확보, 그러니까 사게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랑은 좀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CPU 병목이 있고 DRAM 공급은 충분했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다, 병목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상승을 할 거고 LTA도 이게 상한선이 없는 그런 계약을 했고 이때는 뭐였죠?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계약이었으면 지금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게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다라고 추가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연쇄 파급 효과입니다. HBM4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 출하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HBM 사용량이 3배나 증가합니다. HBM4 수요가 또 폭발적이겠죠. 그래서 DRAM 수요 공급이 급증하고 KB 캐시 팽창 스토리지 확대입니다. 이 KB 캐시도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DRAM 가격 말고도 다른 SSD나 낸드 플래시 이런 기업용 SSD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상승, 90% 상승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DRAM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 DRAM 가격이 오르는데 왜 이런 또 다른 이게 이제 DRAM은 휘발성이고 이거는 뭐죠? 비휘발성이죠. 그래서 이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가 왜 또 증가하느냐? 이게 KB 캐시 때문인데 KB 캐시는 이 언어 모델을 사용자와 대화를 할 때 이제 맥락을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뭐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 학습을 해서 다시 벡터로 저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KB 캐시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GPU, HBM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당연히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만큼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많이 KB 캐시 용량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가 급증하고 폭증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삼성이 하죠. 삼성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삼성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수요가 증가한다.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장 여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럼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가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투자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 도태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회사가 투자를 줄이면 다른 회사가 시장을 빼앗아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이렇게 막 투자를 안 해봐요. 그러면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뛰어버리겠죠. 이런 공급이 얘들이 다 받아 먹겠죠. 그러니까 도태된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사게 되는 게 이런 GPU,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업체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분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파는 이런 GPU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거의 95%에 다달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AI나 엔트로픽처럼 이런 언어 모델 이런 회사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500억 달러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비디아가 계속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젠슨왕의 비전은 뭐냐? 전 세계 모든 컴퓨팅 요소를 데이터 센터 하나로 지배를 한다.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 네트워킹, 그리고 위성통신, 뭐 로봇에서 들어가는 이런 통신, 뭐 이런 것들 다 데이터 센터로 할 것이다. 데이터 센터에 그럼 들어가는 게 당연히 GPU죠. GPU를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인프라 중심은 데이터 센터로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엔비디아의 그런 목적이다. 젠슨왕의 비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의 커스텀 칩, 이 TPU와 SIC의 수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확산이 일어나 자체 칩을 확산이 합니다. 구글도 엔비디아가 가격을 너무 올리니까 구글에서도 자체적으로 TPU를 만들죠. 그래서 뭐 메타에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TPU와 GPU 이렇게 뭐 경쟁을 하죠. 누가 이기든 지든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는 당연히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TPU도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런 GPU도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는 더 많이 발전시키고 더 많은 TPU와 GPU를 만들어내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도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좀 커스텀 칩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TPU에 맞는 걸 만들어줘. GPU에 맞는 걸 만들어줘.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러한 기술 또한 더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럼 가격도 올라갑니다.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혜 가능성,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도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직 물론 지금 주가랑은 별개로 이런 뭐 매출 이런 것도 HBM4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